요즘 들어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 드라마의 입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아시아 지역 톱10 순위 차트를 보더라도 이전에 한국 드라마가 절반 이상이 랭크되었던 것에 비하여 요즘은 한두 편도 보기 힘들 정도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 글로벌 OTT 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의 흥행 부진이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요즘 넷플릭스에서의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은 상당히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케이블 방송 채널 TVN의 한국 드라마 정년이가 세계적으로 대박 히트를 치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양에 미국의 뮤지컬 영화 더 사운드 오브 뮤직이 있다면 동양에는 한국의 여성 국극 드라마 정년이가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많은 매체에서 드라마 정년이에 대한 호평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월 9일자 일본 매체 리얼 사운드의 드라마 평론 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리, 드라마 정년의 주인공 발탁은 필연적이었다. 감정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영혼의 명년기.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 중인 정년, 스타 탄생이 나날이 기세를 올리고 있다. 한국 본국에서 시작 초기 4%였던 시청률이 2회에서 일찌감치 2배로 뛰었고 4회에서는 12%로 급상승했다. 방송 전 원작 웹툰과의 캐릭터와 차이가 난다는 등 팬으로부터 비판의 소리도 있었지만 방송이 시작되자 원작자로부터도 극찬의 소리가 나오며 완성도 높은 드라마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1950년 항구도시 목포. 해산물을 팔면서 언니 어머니와 함께 셋이 사는 정년역의 김태리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자랑을 뽐내는 노랫소리를 선보이던 중 낯선 미모의 청년이 말을 걸어온다. 실은 당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여성국극 메란국 극단에서 꽃미남형의 남자 역할을 하는 옥경 역의 정은채였다. 옥경의 초청을 받아 순회 공연을 본 정년은 화려한 노래와 춤, 연기에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긴다. 정년 스타 탄생은 본격적으로 여성국극을 소재로 한 드라마 시리즈로는 몇 안 되는 작품이다. 주제의 신선함, 무대의 청춘을 불태우는 등장인물들의 드라마와 더불어 배우진의 열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특히 좌장을 맡은 김태리가 기존의 연기를 뛰어넘는 열연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 중심이었던 전통국극에 여성만의 극단이 생긴 것은 1948년 일본의 패전으로 한국이 해방된 3년 후였다. 한국의 전통음악인 판소리를 모태로 한 여성 명창들은 전통 예능이지만 남성보다 화려했으며 옥경과 같은 미남 역할의 배우에게는 열광적인 팬들도 따라붙었다. 당시 이혼한 여가수가 기이한 눈초리를 받는 장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사회 자체가 완고한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여성이 주체가 되어 연예 집단을 형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던 시절이었다. 초반 시장에서 언니와 함께 생선을 팔던 정년이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량배에게 자랑스럽게 노래를 선보이며 노래를 들으면 돈을 내라고 다그치자 그동안 주눅이 들었던 상인들도 일제히 동조하여 불량배를 내쫓는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에게 노래가 얼마나 안식처의 역할을 했었는지 엿볼 수 있는 장면인 동시에 민중의 사기를 북돋는 리더가 여성이라는 점도 시사적이다. 과거 명창이었던 어머니 영례 역의 문소리의 재능을 이어받아 천구성, 즉 선천적으로 거칠고 맑은 목소리를 가진 정년은 자칫 흔한 천재성을 가진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김태리의 혼신의 연기였다. 3년간의 지도에 의한 노래 장면은 컷없이 보여줘도 손색이 없는 압권이지만 그 이상으로 극단의 신예 영서 역의 신예은에 대한 질투나 절친 주란 역의 우다비에 대한 애틋한 애정, 극단의 일원으로서 성장하고 싶은 조급함 등 아직 거친 재능을 가진 그녀가 품고 있는 복잡한 감정은 그 시절 분명히 살아있었을 한 명의 국극 가수를 그 몸에 녹아들어 완전히 되살렸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특히 8회에서는 오디션에 합격하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인 결과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는 악몽을 맛보게 된다. SNS에서 전설의 연기라고 칭찬이 쏟아질 정도로 처절한 라스트 3분의 연기는 예술에 홀린 자의 비장한 아름다움을 훌륭히 표현하고 있다.
정년, 스타 탄생은 김태리에게 첫 번째의 가수 역할이지만 경력을 돌이켜보면 정년이라는 캐릭터에 발탁된 것은 필연이었던 것 같다. 김태리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계기는 1,500명이 참가한 오디션을 통과해 발탁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에서 연기한 고아 소녀 수키였다. 그녀는 사기꾼 백작과 함께 부호의 외동딸 히데코 역 김민희에게 들어가 재산을 가로채려 하지만 반대로 히데코와 결탁해 백작을 때려잡는다. 아가씨는 두 여자를 억압하는 남자들에게 역습하는 통쾌한 시스터우드 무비였다. 이 작품의 열연으로 김태리가 지닌 부드러움과 의지의 강함을 지닌 쾌활한 인물상이 널리 퍼진 것 같다. 덧붙여서 정년 스타 탄생 원작자에 의하면 만화로 정년을 디자인할 때 수키를 참조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김태리, 25, 21, 악기에서 보여준 반전 매력. 그리고 그녀의 첫 드라마 출연이 된 미스터 선샤인에서는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혼란에 빠진 조선을 구하기 위해 양반의 딸이지만 남장하고 의병이 되는 고의 신을 연기했다. TVN 드라마로는 역대 4위, 2018년 방송된 지상파를 포함한 미니 시리즈로는 최고 시청률을 획득하는 등 사랑받는 작품이 된 것은 역시 김태리가 연기한 애신에게 매료되는 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잘 자란 명문 가문 태생에서 뿜어나오는 품위와 거침이 없는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고의 신. 무대 설정이 된 1871년 명문가의 교수는 자수를 놓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집안에서 결정한 집안의 자제와 결혼하는 삶이 당연한 운명이었지만 애신은 그저 말없이 피는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늘로 날아오르는 불꽃처럼 살고 싶다고 말한다. 사랑했던 유진 역의 이병헌에 대해서도 피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으로 그의 손을 잡는 모습이 강하게 인상에 남아있다. 미스터 선샤인 이후 3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한 25, 21는 1998년 IMF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만난 희도 역의 김태리와 이진 역의 남주 역의 연애와 성장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펜싱의 명수였던 희도는 재정난으로 펜싱부가 없어지는데도 무작정 계속 꿈을 쫓는다. 불황으로 가족이 무너지고 절망 속에 있던 이진은 희도의 편안함에 의지에 회복해간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내는 것이 희도 연기를 위한 비결이었다는데 김태리밖에 내지 못하는 햇살 같은 밝음에 구원받은 시청자들도 많았을 것이다. 한국의 골든 글로브상으로 불리는 백상예술대상에서는 TV부문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며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여기에다 희도의 사랑스러움으로부터 엄청난 변모를 보여준 것이 2022년 한국에서 방영된 오컬트 서스펜스 악귀다. 유명 각본가인 김은희가 면밀하게 고증해 만들어낸 정통파 본작은 그 성질상 취향에 좌우되는 듯 했지만 김태리의 말 그대로 괴상한 연기가 안방을 사로잡으며 마지막 회에는 최고 시청률 11.2%를 기록했다. 각박한 현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냥과 그녀가 사악한 악령에 홀린 모습을 오롯이 소화하며 진짜 김태리 속에 뭔가 들어있는 듯한 변모를 보여줬다. 한국에서는 그 사람이 출연하면 흥행이 보장된다는 배우를 믿고 보는 배우라는 말로 칭송한다. 김태리도 그중 한 명으로 꼽히지만 그것은 높은 연기력뿐만 아니라 배역을 통해서도 격려와 위로를 해주기 때문이다. 감정의 분위기를 온몸과 온마음으로 표현하는 배우 김태리가 보여주는 정년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Goodbye.